제철에서 퇴직할 때까지 34년을 현대차 프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서 노사 업무를 노조 태동기부터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업무만. 그래서 근데 이제 중대한 노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뭐 소위 소방서 역할을 해준다고 기아자동차, 굉장히 현대자동차 서비스로 갔다가 또 로텐도 갔다가 마지막 현대제철다가 이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오늘 회계 투명성,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는 아주 지역적인 문제고 그 더 큰 틀에서는 이게 진짜로 이 노조 개혁의 문제인데 지금 아까 김문수 위원장님도 고민하는 부분이 근로시간이나 문제나 이런 건데도 저는 그래도 저는 좀 아쉬운 게 정부에 좀 책임 있는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저는 아직까지도 뭐 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이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제가 자부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 책으로 배운 게 아니고 진짜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대가리 깨져가면서 배운 건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지각을 해서 좀 그 정책으로 참고도 하고 어떻게 뭐 공사 우선순위도 정해서 좀 가야 되는데 그냥 다 이제 원론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론적인 이야기만 가지고서 가버리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이거 뭐 있는 내용은 뭐 금방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노동시간 연장의 문제, 이 개혁, 이 개선의 문제도 이 단편적으로 의제를 던지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이것만 가지고 던지면은 안 되고 아까 김준영 총장님 이야기대로 전반적인 문제를 다 봐야 되는데 이 정말 책임 있는 정부 채널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민간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못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위에다가 상신하고 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계시고 몰라도 그래서 진짜 어떤 이 노동 개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그 안에 이 우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문제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일자리나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예로다가 그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그걸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저는 그 임금 체계 개선부터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성과급제, 업적법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짜로 자기가 업적을 내야지 되는 사람, 소위 쉽게 한 영업사원들도 현대자동차 영업사원도 지금 70% 이상이 기본급입니다. 근속급이에요. 나머지 30%가 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에는 안 그래요. 현대자동차 미국 딜러 같은 데도 거기는 100%입니다. 딜러가 수당이 100%예요. 자기가 차 한 대도 못 팔면은 임금을 하나도 못 받아가요. 근데 대신 자기가 차 한 대 팔면 1,000만 원이다. 1,000불이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고객한테 더 깎아주고 더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수당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영업사원들이 안 해요. 일을 안 해도 이제 근속이 높아지면은 그 기본급만 받아도 연봉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돼요. 그리고 누가 나가서 영업하겠어요? 그건 영업은 안 되고 영업사원의 목적에 위반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운전기사를 뽑았는데 운전을 시키려고 운전을 안 해. 그럼 회사가 그 사람을 계속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갖고도 노동자하고 그렇게 많이 다투고 싸웠는데 그래서 그거를 근속급과 소위 업적급으로 나눠가지고 이거 노동부에서도 한 10몇 년 전에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아까 김준영 총장 이야기대로 골치가 아프니까 노동에 설득도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아까 우리끼리 이야기했지만 그 프로그래밍하고 뭐 또 어떤 아이디어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 근력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디어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소위 낮과 밤이 어디 있습니까? 근무 시간에. 그냥 자다가도 무슨 아이디어 토론 새벽에라도 가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업적을 내놔야 돼.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성과의 가치가 90점짜리다 100점짜리다 90점짜리다 판단해서 거기 상응하는 임금을 주는 거지 그냥 앉아갖고서 내가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앉아가지고 근무 시간만 채우면 임금을 100% 준다?
그럼 무슨 어디 있어요? 외국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선진국은.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거는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먼저 가지 못하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한 개 한 개 던지지 말고 이런 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전자 문제,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 모든 것 진짜 성경이 있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노동조합에서 걷어가지고 조합비로다가 조합 전임자들 임금 내고 자기들 비용 쓰고 해야지. 지금 아까 100명, 20명 뭐 현대자동차 전임자 얘기했는데 제가 내 손에 장을 지르면 100%다 회사에서 돈 다 주는 겁니다. 조합비로 돈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있어요. 조합비로 주는 거는 산재자들 이런 사람들만 조합비로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현장 근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본서가 있는데 전임자가 아니에요. 근데 전임자도 써요. 그럼 이 사람은 저기 삐지고 여전반에 근로자라고 자기가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뭐 없어요, 얘는. 난 여기서 일하고 거기는 계속 근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랑 똑같이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일을 어디 와서 하냐? 노동자 사무실 와서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위장근태라고 그러는데 손을 못 대요. 뭐 자동차, 뭐 기름값, 휘발유, 위원장 차 한 달에 얼마 주는 거 아닙니까? 기름값만 600리터. 600리터. 이게 다른 뭐 상식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다 가는데, 그건 이제 소위 회계 투명성 부분인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이제 포커스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권의, 소위 이권이라고 크게 하는, 이익의 원천이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조합비요? 조합비는 아니에요. 개털이에요. 솔직히 지금 조합비가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한 2만 5천에서 3만 원 되는데 그거는 진짜 남한테 보이기 위한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게 교통비, 재활동비 이런 건데 교통비 같은 것도 내가 출장 가고 하면 전체의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갖고 너 여기 몇 월 며칠 어디 출장 간다고 그랬는데 갔냐 안 갔냐 영수증이 뭐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거 다 통과. 뭐를 갖고 건드리냐.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이 이유를 창출하는 근거가 근원이 어디냐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 회사 조합원들도 다 알아요. 전임자 임금 회사에서 다 나오는 거 알고 다 모든 그 필요피 부품 쟤네들 어디 하다못해 자기들끼리 야외에 가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자동차부터 다 회사에서 나와요. 그걸 다 알아요. 그건 신경 안 써요. 근데 정부에서 총몇 명이 주는 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제일 큰 게 선물이에요. 지금 선물이 1년에 서너 번이나 그래요. 전 조합원들한테 나가는 선물이 회사 창립일, 노조 창립일, 전사 체육대회, 또 이런 이벤트 만들어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보통 한 번 하면 10억씩 떨어져요. 그냥 눈먼 돈, 용서 없는 돈이. 그러니까는, 3만 명 기준에 있을 때, 그 정도 갑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4만 6천 명이에요. 조합원 수가. 기아차가 2만 4천 명, 중공업이 6,600명, 현대제철이 6,70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집행기간 2년 동안에 한두 건만 하면은 그냥 돈 벌어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 알아요. 왜? 각 집행 기파마다 뭐 NL이 됐든 PD가 됐든 자주가 됐든 민노 뭐가 됐든 돌아가면서 집행을 하니까 나도 해먹어. 지난번 너희들도 나중에 집행하면 니도 해먹을 거 아니야. 서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도 회사 끌 오래다니면서 노동력 생긴 이래 25년 동안 그 기념품을 다 같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쓸만한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입고 다니는 하나도 없어요. 같은 왜 등산복 뭐 브랜드 있는 거라도 받으면은 샘플 딱 전시해갖고 요새는 조금 나아졌다고 그래갖고 조합원들한테 이제 채점을 하게 해요. 선정을.
어떤 걸 선호하느냐. 근데 예를 들어 뭐 밀레다 뭐 그러면은 거기다가 바지 이름 있는 건 못해요. 자기네들이 그 업체에서 브랜드에서 꺼리니까. 근데 이제 저 중상 정도의 브랜드 그 정도 해갖고 밀레 그러면은 이 브랜드 우리가 쓸게, 요 디자인 우리가 쓸게, 그리고 얼마 돈 주고, 그리고 그걸 중간 낙방아들이 받아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에다가 발주를 해갖고 오면은 개판이에요. 뭐 주머니도 없고 뭐 사이즈도 안 맞고. 그렇게 해서 애들은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해놨는데 TV 홈쇼핑 경우 우리가 들어가기 어렵죠. 홈쇼핑하면 30% 35%가 매출에 이익이 아니에요. 매출 30% 35% 홈쇼핑 회사에 줘요.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9억씩 3만 명 기준하면 9억, 4만 명 기준하면 12억. 이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회사가 그러면 왜 이걸 회사 창립 기념일 같은 데에 왜 회사가 주관해서 발주를 하고 품목을 선정하고 못하냐? 노동조합이 그럼요. 갔다가 큰 요만한 거 잡아가지고 막 불사지르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너 이번 교섭 때 두고 보자. 다음 교섭 때. 그걸 누가 견뎌요? 그 회사는 어차피 100이라고는 100 돈 나가는 거니까. 이게 알아서 해라. 그럼 그 제품이 엉망이라도 회사한테는 어필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뭐 노동조합 자체 회계 감사 있고 예를 들어 A 계파에서 집행을 하면은 보통 B 계파 이런 데서 회계 감사를 2명, 3명 선출을 하는데 원조의 경우에 다 한 통속이에요. 그럼 뭐라고 여기까지 해먹었잖아. 또 너도 이만 다음에 집행하면 너도 해먹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못해요. 그 아까 준영 총장님 이야기한 기아자동차 티셔츠 문제도 2만 원짜리 발자국 5천짜리 당겨줬단 말이에요. 와와와 하다가 없더라고요. 문제 없어요. 회사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노동조합에서는 조직국장 재임국장이 아니에요. 가장 핵심 있는 후생복지국장입니다. 이거 해먹으려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자기가 뭐 업체 선정하는데 관여하고 못하니까 후생복지국장은 딱 진짜 지 똘마니 측근 딱 갖다 놓고 개가 들어서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 입찰 이런 것도 뭐 형식 문제고 출장비, 회의비, 식대 이런 거는 다 그거고 오히려 어디 단체 행사를 한단 말인가? 뭐 전체 대의원 하면은 현대장소 같은 그것만 해서 한 2억씩 들어가요. 뭐 장소 빌리고 그거요? 자기들이 영수증 정리하고 회사가 돈 다 대줘. 그럼 그 돈도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 한 건 챙기는 거의 문제는 아까 김문수 위원장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지만은 노동조합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조합만 떼잡는 게 아니고 회사의 문제. 회사도 좋은 게 좋다요. 그 다음에 그새야 이제 노사관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는 대응자들이 많아졌지만 저희들 초창기에 할 때는 없어요. 그냥 밥 사주고 술 사주면은 뭐 그냥 노사관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한테는 뭐 이거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신입사원 때 우리가 진짜 김금수 위원장님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노동관계 배워가지고 이제 노사분들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야 시끄러워 빨리 마무리해야 됐어 이런 식이고 담당자 원칙하면 다음 날 그 원칙 그거예요.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당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특히 이제 대기업 노조가 노사 붕괴가 일어나면은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을 합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오히려 수박을 다 놔주면 괜찮은데 하다가 막판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이 와서 우리가 이거 좀 해서가 어렵더라도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원칙 지키겠습니다. 야, 대설하지 말고, 야, 어른 지금 심기가 안 좋으셔. 빨리 마무리해. 그게 그 회장 비서실로 전화가 그래요. 청와대에서. 그럼 그 버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 회사, 정부, 그 다음 정치권, 뭐 정부도 정부랑 같은 색깔이지만 표 안에 표. 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소위 그 시민단체들, 예? 지금 뭐 우주순처럼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사를 오히려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계 부정은 일단은 그런 건수를 못 잡혀 줘야 돼요. 이제 결론은 뒤에 있지만은 건수가 한탕하겠다는 건수, 소위 노동운동하는 사람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소위 그 옛날에 주산이 피디니 비주사 NL이니 주사 NL이니 뭐 여기 그런 데 계시지만은 우리도 뭐 옛날에 엄청 공부했어요. 그렇게 이념에 빠져가지고 아는 사람들 있고, 하나는 생계형 노동자 파는 사람,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적당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좋은데 아직 아까처럼 그냥 한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회사가 거기에 발 맞춰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지금 기업 회계는 벌써 투명성 이런 부분이 수십 년 동안 다 그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도 뭐 부사장까지 하고 있지만 저는 판공비 요만큼도 못 썼어요. 판공비가 뭡니까? 적대 용수성 없는 돈. 그거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매출이 얼마, 이익이 얼마, 뭐에 뭐 그거는 근거는 남겨놓는데 용수성 필요 없다. 그건 한 푼도 못 써요. 그건 뭐 윗전들만 쓰고 우리는 용수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노동자업은 위원장만 수백만 원이고 자기 접대비. 다른 뭐 간부들까지 하면 뭐 수천만 원이 되는데 그건 용수성 없이 써요. 근데 그거 회계감사 누가 하나 감사하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탕 해가지고 돈을 챙겨가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노동자합이 이벤트가 없으면요 돈이 안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 그 간부들은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이벤트가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버스 데이터를 하면 상경 투쟁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 집단 숙박 농성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조합원 단위가 한 1000명 이상씩 몇 수천 명 이상씩 와가 한 열을 때리면은 한 1억 뚝 떨어지는 거예요. 버스에서부터 그 하다못해 어느까지 이 플랜카드 만드는 강목이니 뭐 이런 거, 그 목건이니 이런 것까지 도로램까지 연결이 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파업을 못하게 하면은 지금 현대자동차가 걔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쟁의적립기금이 180억 원이 있었어요. 지금 한 200억 넘어갔겠죠. 쟁의적립기금이라고 뭐 다 노동관계 뭐 잘 열심히 해보셨는 분들 계시니까 쟁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쓸 수가 없어요. 조윤천에도 써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 수선지 지하철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쟁의를 해야 돼. 그거를. 그런데 쟁의를 하면은 뭐 연애 비용이 들어가면 한 20을 뻥 튀겨서 이런 인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쟁의를 해.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특히 또 민주노총에는 이제 상무노총이나 총회명단위에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 편의 제공하는 게 있어요. 돈도 주고 공시주고. 그 돈에 대해서는요 단위조합원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해먹, 니들끼리 해먹어라. 서로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는 민주노총 태동이 전에 한국노총은 이념이 소위 민주노총은 요새도 이렇게 그런 말 하는 사람 잘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사람의 1000걸음보다 100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 같이 먹자. 한국노총은 많은 게 좋다예요. 더 모아 더 베터예요. 그래서 현대장차가 로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창원 전공하고 창원 전공이 철자 사업부하고 저기 사모중공업에 그 철차하고 여기 이제 대우중공업에 그 철차 그 세 군데를 합쳤단 말이에요. 합병을 했는데 그 두 군데가 한국노총 노동조합이었어요. 근데 이쪽은 현대전공은 민주노총이죠. 합쳐놓으니까 소위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 규범적 부분, 이쪽에 현대전공이 가지고 있던,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민주노총의 채무적 부분 합쳐놓으니까 진짜 글로벌 탑이에요. 건드릴 수가 없어. 돈 문제부터 뭐 예를 들어 뭐 한국노총 같은 데는 여직원 같으면은 한 달에 한 번 2시간 미장원 가는 시간 비용 얼마 남자는 한 달에 2번 이발소 가는 시간 돈 다 주고 그 다음에 그 특권 내가 이제 특권이 평균보다 못했다 그럼 회사가 그것도 보전해줘.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한국노총은 이 채무적 부분, 조합 전임자를 더 달라, 뭘 해라, 뭐 조합 시간, 근무 시간도 조합 시간, 뭐야, 조합 활동 인정해달라, 뭐 이런 거는 덜한데 둘이 합쳐놓으니까 정말 그래서 그때 제가 인도 있다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애라고. 근데 없앴어요. 근데 어떻게 없애냐? 거기는 진짜 여담이지만은 내가 그래서 뽕뽕을 까가지고 니들이 인간이냐? 그래 그게 어떻게 됐냐?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합칠 때 그때 이제 뭐야 이제 대모에 왔다 갔다 하고 그때 그 노항에서 노동적 그 단체 교섭을 하는데 그 대우에 했단 말이에요. 그 임원들이 합병되면 지네들 집에 가는 거예요. 도장 같이 126개 중에 122개를 도장 같이 줘. 그러니까 니들 인간이면 사람이면 이 던티하다. 우리가 없던 걸 하고 도장 찍자는 게 아니고 없던 걸 하고 다시 붙자. 다시 붙어서 122개 아니라 122개 다 가져가서 인정해줄게. 그리고 뭐 홍보 때리니까 한국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상회복 시켰지만은 그 정도로 이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아주 월등합니다. 그 합쳐놓으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그게 이제 결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양수도 합병을 한단 말이에요. 합병을 하는데 왜 합병을 합니까? 물론 극히 일부분 기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합병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99%는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안 돼요. 회사 이거 사업을 바꿔 타야 되겠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 인원 데리고는 이 단열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런 데가 이제 만세 불러버리고 합병을 하는데 합병을 할 때 우리 옛날에는 자산 인수도 방식도 있었잖아요. 자산 인수도 방식은 사람에 대한 부분, 복지에 대한 부분은 안 가져가도 돼요. 그건 새로 협상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요새는 자산 인수도 방식이 없어졌어요. 무조건 영업의 양수도 해요. 모든 채권 채무를 합병하는 데서 흡수하는 데서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흡수 합병을 하면서 그 가지고 있던 거를 다 가져오니까 회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모순이에요. 그 합병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은
그 외국같이 뭐 그렇게 빈번한 M&A가 아니라도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이 현대자동차 수년 한 7, 8년부터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니 롤스로이스니 독일의 롤스로이스니 그 다 합쳤죠. GM이니 이런 데들이 다 뛰어나오고 있어요.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왜 그러냐? 거기는 땅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지만 모든 도시락부터 신발, 작업복 이런 모든 게 자기 급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주잖아요. 그걸 다 따지면은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는 못 따라가고 이렇게 고용 유연성 부분부터나 비용의 유연성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래놓고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이거는 때려주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요,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같이 일했던 친구들한테도 너 지금 돈 한 20억 줄게. 조그만 회사라도 시간을 해볼래. 아, 안 해요. 안 해. 그 노조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안 해요.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슨 창의적이고 우리가 무슨 발전적이고 이런 기업을 하냐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노동운동 처음 시작할 90년도부터 하는데 그때 끊는 그게 있었어요. 정부기관의 행정처에서 행정부처에 회계감사권이 있었어요. 노동조합이 부처에서 요구를 하면은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97년에 없어졌어요. 민주노총 태동하면서 상급단체를 초기업단이 복수노조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래가지고 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누구 하나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부에서도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순표로만 보니까 몇만 명,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 노동부나 정부 부처에서 이걸 어떻게 규제하기 위해서, 회계를 규제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딱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강제 복귀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유도하는 식으로 가서는 소용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500만 원 벌금 내는 거 그거 뭐 100번 해도 내지. 그거 뭐 안 따라가요. 절대 안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자발적 회계관리를 유인하기 위한 공고사항 수준으로는 효과가 없고 이제 강행복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검수완박처럼 법을 국회에서는 뭐 내년 총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이 민주당에서 동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러면 검수완박법처럼 시행령을 어떻게 뭐 교묘하게 해서라도 이걸 강행복귀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주 65시간 뭐 이렇게 던져 갖고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 노동부에서 노동조합을 못 잡는 게 좋다 이거예요. 뭐 큰 사람 나니까 피해가려고 더러운 게 똥이 무서워서 피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해. 좋다 이거지. 그러면 사용자라도 잡아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를 예를 들어 그 타임오프 전임자 임금을 줬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이 부정변태 해가지고 줬다. 그럼 그걸 그만한 수에 지금 우리가 지하철 공짜 타면 얼마입니까? 50배? 30배? 반대로만 30배 물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지금 사용자들 뭐하는 이야기를 다 박수 칠 겁니다. 왜? 한 번은 맞겠다 이게 한두 번은. 그러고 나서는 노동자한테 못해줘. 야 씨발 30배씩 대책한다. 30배씩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짓을 하냐. 그럼 이제 회사도 안 해줄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류비 지원해주죠. 아까 의리의리한 사무실 해주죠. 우리가 노동부 어떻게 있어요? 최소한도의 사무실 제공이다. 근데 어떻게 했죠? 아직 뭐 사장실보다 더 하고, 우리 어디, 지부장, 지회장들, 어디 지역단위 가보면 더 해요. 들어가서 지회장이 안 보여요.
커서 멀어. 이만한 소파가 떨어지고 그걸 회사 비용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고마운 걸 알고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안 했나 이게 그거는 기본이야 이제. 맨날 쌀밥만 먹던 놈한테 보리밥 줘봐요. 밥 사고파요. 보리밥도 주다가 쌀밥도 줬다가 보리밥 줬다가 해야지 어쩌다 쌀밥 주고 고기국 주면 고마운 게 아니야. 그런 어떤 그 협상의 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자료에 다 있고 하여간 이거는 제가 이 지역적으로 이 지역 간발적으로 볼 게 아니고 그 틀에서 가야 된다. 그리고 정치권까지 정부까지 같이 머리 맞대고 그러니까 이 탈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임금을 어떻게 갈 거냐 임금 체계를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시간을 두고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또 토론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또 수정해서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맞는가 안 맞는가 또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제가 끝으로 제 말씀 다 드려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가보면은 초창기에 포장이 된다가지고 쭉 지나가는 공장 쪽에 있으면 옆에 풀밭이나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로자들이 도시락을 먹는데 지가 싸우고 햄버거 먹고 가는데 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안 사 먹겠다 이거지 나는 그냥 집에 싸고 와서 내가 먹겠다 돈 아끼려고 근데 막 차 지나가면 먼지가 풀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해요. 걔들은 불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나요. 근데 이게 발을 찍었어요. 근데 안전화를 지가 어디서 싸구려 신어가지고 우리가 규정한 거 외에 신어서 회사 책임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리고 나서 제일 그런 게 고용의 유연성 부분. 내가 오늘 휘파람을 출근하잖아요. 근데 정규직이에요. 락카 딱 들어갔는데 락카를 문을 딱 여니까 뭐가 뚝 떨어져. 그 킹크레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귀하는 몇월 며칠부로 해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유급이다. 유급해준다. 우리가 이야기한 해고의 여고수당처럼 유급이다. 그럼 우리가 좀 난리 나잖아요. 벌써 막 뒤집어먹고. 그러면 얘는 씨발 문 닫고 나가요. 그냥 퇴근해. 가서 일자리 알아보고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고용의 유연성 부분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300명이 뽑는데 뭐 8만 명인가 지원하고 이 난리 아니에요. 왜? 일 안 하고 앉아가지고. 옛날에 경단전에서 재밌는 경단전에서 현대장사 견학을 왔는데 끝나고 나서 저도 같이 부산대에 앉아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질문이십니다. 경단전에 통역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현대장사는 그래도 뭐 세계 그 유수의 자동차 회사라고 어떻게 근무 시간 중에 책을 봅니까? 그렇게 뭐 독서를 강해가지고 공부하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무협지, 만화책 이런 거 돌려가면서 보는 거 일하면서 그게